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몇 시간 전에 구독자분이 질문 왔어요. 댓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봤는데, 닉네임이 좀 특이해요. 이이이님께서 보내셨는데, 농막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지역, 기후 특성이 특이합니다. 바람이 무지하게 많이 불고 또 번개도 많이 치는 곳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번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자면 피레침을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인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번개, 낙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번개가 금속을 선호해서 거기에 가서 낙뢰가 떨어지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높이 있는 거가 유리하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게 번개를 맞겠지만은 이런 농막 정도 주변에 또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절대 농막 정도의 번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리봉을 갖다가 접지시켜서 뭐 하고 싶으시다 그러는데 제가 단언컨대 그 번개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왕 번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건축물에 있어서 필요 설비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이 필의 설비는 이렇습니다. 요 필의층 꼭대기에서 요 각도가 있어요. 요거 수직에 대한 요 각도. 요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건축물은 요 각도가 60도. 그 다음에 특수 건축물이라든지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군사시설, 방송국 이런 분류된 건축물은 요 각도가 45도로 좁아져요.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을 전부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 건물이라 그러면 요게 60도죠.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적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돌침부가 피레침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 60도 해보면은 이쪽은 보호가 안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보호 각도 안에 일반 건축물은 요거 60도,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건물은 요게 45도다. 그래서 여기서 필에서 와서 접지까지 주로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 재질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규정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특별히 농막 지금 준비하시는데 이 낙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철제, 여기 뭐에 철골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철골은 이제 각파이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철골로 하고 샌드위치 판넬이 주가 돼서 벽이 되고 외부는 사이딩, 모르겠어요. 사이딩도 비닐 사이딩, 뭐 목재 사이딩, 세멘트 사이딩이 있는데 세멘트 사이딩이 무난할 것 같아요. 세멘트 사이딩을 하고 외부에 외부용 이제 수성 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 거의 적합하게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바닥에서 바닥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밑에 철제 뼈다구 해서 샌드위치 판넬 150T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방습지 같은 거 깔고 두 겹 깔고 콘크리트 100T 정도. 근데 여기서 콘크리트를 10cm 정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밑에 판넬이 150T가 있고 거기다 또 콘크리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뭐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무게로 농막이 어떤 태풍에 날아가지 않는 그런 무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콘크리트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하고 또 방습지를 깔고 OSB 합판을 하고 전기 판넬을 하고 그 위에 장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제 의견을 다르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지붕은 뭐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궁금한 게 덱트인가 벽면에 뭐 구멍을 뚫어서 이건 덱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벤트하는 환기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농막 정도의 작은 규모는 별도로 그 벤트 환기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는 역류가 돼서 찬바람이 글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거기에 뭐 작은 주방이라든지 또 뭐 농막에는 화장실을 하면 안 돼요. 배풍기 정도 달아놓으시고 벤트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질문에 요 농막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는데, 농막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농막을 신고하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에 창고로 나옵니다. 창고. 근데 그 창고하고 농막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창고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창고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농지에다 창고를 한다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해야 됩니다. 근데 농막으로 되면은 혜택을 주는데 첫째 농지 전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 안 받아도 되고 두 번째는 법상 도로가 없어도 된다. 그냥 도로가 영 없어서 뭐 농막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갖다 놓던지 아니면 판넬을 갖다가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조립을 해서 만들든지 관계가 없어요. 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농막은 말은 설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절차도 간단해요. 그 A4지 거기에 배치도 하고 그 다음 평면도 정도만 그려가지고 제출하면은 그걸 해서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막은 그런 혜택을 줘요. 그러면 농막의 근본 취지는 뭐냐? 농사를 짓다가 너무 덥고 그러면 그늘막 역할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뭐예요? 고구마도 좀 쪄먹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농막입니다. 물론 농막에도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면 전기 다 인입을 해서 쓰게 해줘요. 전기도 가능하고 전기가 있으면 지하수를 파서 펌프로 물을 퍼올려서 물을 쓸 수도 있죠. 근데 농막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는 농막을 주거용으로 집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막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못하게 하는 게 그 원인이 그래요. 그래서 농막의 원취지와 벗어나게 주거용 그렇게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농막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농막하고 일반 그냥 창고 신고 허가 내는 거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벽하고 지붕, 바닥 어떤 재료로 어떤 구성으로 해서 만들지를 한번 제가 좀 스케치한 게 있는데 보고 설명드릴게요. 예, 기본 이제 뼈대 구성은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는데 이 붉은 선이 각 파이프가 두 가지예요. 아연 도금된 백관이 있고 이렇게 녹방지 페인트를 칠한 칼라 각 파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농막 정도 3m, 6m 정도 하려면은 단면이 50에 100 그 각 파이프를 사용해서 하는 게 괜찮아요. 각 파이프 하나 길이는 6m입니다. 6m. 그래서 비 맞는 거 아닌 경우 또 이런 경우 다 뭐 샌드위치 판넬 또 OSB 합판 그 사이에 다 끼어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니까 굳이 그 아연도금 각 파이프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가격 차이는 뭐 별로 얼마 안 나요. 아연 각 파이프가 한 얼마 정도 하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50에 100에 50 3만 원이다 그러면 칼라 각 파이프가 3만 원이다 그러면 아연 도금된 거는 한 3만 1,500원 뭐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죠. 틀을 먼저 용접해서 만들고 요 밑에는 테두리 쪽에는 100에 50 각 파이프나 100에 100 각 파이프를 이렇게 두 단으로 해서 해주는 게 견고합니다. 바닥이. 그 다음에 이쪽 짧은 방향으로 100에 50 각 파이프를 세워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주고 이쪽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또 50에 50 각 파이프 정도를 대주고 또 내부에 OSB 합판이나 이렇게 넣고 이제 구성을 하게 돼요. 요거는 지금 외벽에 대한 건데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외부는 이제 사이딩, 그 다음에 판넬, 요거 뭡니까? 칼라 각 파이프, 그 다음에 방석지를 넣고 OSB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구성도 괜찮아요. 사이딩,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각 파이프, 방석지, 그리고 OSB 다음에 석고 그렇게 해서 마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벽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벽을 가로로 잘라서 본 건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가로로 잘랐는데 이렇게 단면이 표시될 리가 없죠. 여기 지금 사이딩이 이제 벽을 이제 농막 벽을 가로로 잘라봤을 때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 끼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런 부분에 실리콘으로 코킹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0에 50 각 파이프가 있고
그러면 그 150 각파이프하고 샌드위치 판넬하고는 요 육각형으로 된 직결 피스 그걸로 받게 됩니다. 임팩트 드릴로 박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판넬이 100mm다. 그러면 이 못 길이는 얼마 정도가 돼야 돼요? 한 130mm짜리 뚫고 지나와서 한 3cm는 여기 각파이프에 가서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아주고 그 다음에 은박지나 방습지 깔고 OSB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간이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샌드위치 판넬하고 OSB하고 사이에 요게 100에 50이니까 50cm가 아니라 50mm 공간을 띄우고 근데 질문을 하셨어요. 요 사이에다가 뭐 폼, 연질 수성 폼이라든지 스티로폴 같은 거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 여기가 다 이제 밀봉이 되게 돼요. 공기가 안 통하게 이쪽으로 뭐 공기가 통하고 그러면은 틈새 바람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공기가 안 통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단지 이게 한 5cm 정도 공간이 되면은 공기가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류 열이동이 있어서 대류로 인한 열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도는 여기다 단열재를 채우든 안 채우든 이 공기층이 단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 박는 이 못을 좀 확대해서 그려봤는데 이 판넬이 한 100mm다 그러면 130mm 판넬이 또 뭐 150mm다 그러면 180mm 길이짜리에 요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끝이 이렇게 날이 있어요. 날. 그래서 이런 각파이프를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결 피스라 그러는데 요 벽 평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바닥인데 바닥은 제가 아까 콘크리트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100에 100이나 100에 50이나 각파이프 두 개를 세워요. 그럼 전체 여기 뭐야? 한 20cm 되죠? 20cm. 그래서 밑에 바닥 프레임 틀은 이 정도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지나가는 게 100에 100이나 100에 50 각파이프. 그 위에 샌드위치 판넬 150mm.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방습지 깔고 10cm 콘크리트를 한다 그랬는데 그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 위에는 OSB 합판. 근데 OSB 합판 바닥에 까는 거는 두꺼운 게 따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 OSB 합판 자체가 이 150mm 판넬이 없을 때는 TNG 합판이라고 합니다. OSB 합판하고 똑같은 그 생김새예요. 근데 TNG 합판은 요 단면에 쪽매가 있어요. 쪽매. 그래서 이렇게 끼워지게 됩니다. 루바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TNG 합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TNG 합판을 깔던 아니면 뭐 15mm짜리 OSB 합판을 깔던 18mm를 깔던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방습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 판넬 자체가 습기 방지며 뭐 철판떼기니까 그 위에 OSB 합판 깔고 폼지라는 건 또 왜 폼지는 얇은 그 단열 그 말 그대로 거품이 들어간 그 쿠션이 있는 스펀지 같은 종이에요. 그거를 깔고 그 폼지 위에 단열 성질이 있거든요. 폼지 위에 전기 필름을 깔아요. 전기 필름은 얇은 책받침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 그 발열이 돼서 뜨거워집니다. 전기 필름 깔고 전기 필름 위에는 뭐 장판지라든지 리노리움, 오노리움 이런 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무거운 거에 눌리면 전기 필름도 상하니까. 그래서 전기 필름을 난방용으로 깔고 그 위에 강화마루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강화마루하고 요즘에 장판지 까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특히 뭐 6평 정도 되면 평당 10,000원이 차이 난다 그러면 한 6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바닥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뭡니까? 이거는 각파이프 100에 50이나 100에 100이나 이렇게 세워주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창이 들어갈 자리라든지 문이 들어갈 자리는 세로로 뭡니까? 각파이프를 또 세워주고 그 문이나 창틀 위에 또 가로로 가는 게 또 있고 그래요. 이런 간격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합판의 사이즈 모듈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합판이 뭐예요? 48짜리 OSB가 1220mm 높이가 2440mm인데 그거 나누기를 잘 계산해 가지고 중간에 또 하나씩 넣어줄 것 같으면 얼마 요게 이제 OSB 한 장 들어가면 중간에 반 나눠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요거를 해주면은 효과적으로 돼요. 그러면 뭐 이 막 OSB 합판을 자르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붕을 구성을 해봤는데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프레임. 요게 프레임입니다.
각 파이프. 근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용접을 해주면은 튼튼하죠. 삼각형 구조로. 근데 이 공간이 답답해지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용접을 해서 A 모양 트러스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공간도 천장 공간이 넓어지면서 여기 용접하고 여기 용접하면은 이 지붕 트러스 자체가 좀 튼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안쪽으로는 뭡니까? 여기다 은박 단열재 같은 거, 제품명이 뭐 아트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깔아주고, 그다음에 요 푸른색이 OSB 합판, 그다음에 붉은색이 석고보드, 요 정도 내부는 해주면 되고, 여기는 뭐예요? 이게 150T 샌드위치 판넬을 잘라서 여기다 아까 그 육각 피스를 다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틈이 벌어지죠. 그러면 우레탄 폼 같은 걸로 다 메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샌드위치 판넬이니까 철판백이고,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비일 수 있으니까 요거 뭡니까? 빨간색. 요게 날개가 한 30cm, 30cm 되는데 용마루 캡이라는 게 있어요. 철판백이. 그걸로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샌드위치 판넬 위에 고무질이죠. 아스팔트질, 시트질을 깔아주고 시트지 위에 아스팔트 싱글 붙여주면 됩니다. 아스팔트 싱글이 그냥 일반 사각형이 있고 육각 싱글이 있고 또 이중 그림자 싱글, 좀 더 입체감이 있고 두꺼운 거 3중 그림자 싱글도 있는데, 이중 그림자 싱글, 육각 싱글, 뭐 일반 싱글은 값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이중 그림자 싱글 정도. 요령이 간단하니까 이거 뭐 조금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싱글도 한번 작업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석고까지 하고 이렇게 지붕이 구성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구상하는 게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3m에 6m 정도. 이쪽이 아마 여기가 이제 이 안에가 주방일 거예요. 주방. 여기는 거실 역할하는 큰 창이고 이게 출입문.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본 건데 이쪽이 다락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모델에 가는 건데 출입문이 있고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판이 하나 있습니다. 판이 있어서 이쪽은 다락이고, 다락의 이 바닥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섰을 때 머리가 안 닿을 정도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1m 90 정도의 이 바닥이 여기까지 있고, 그 밑에는 주방이 있고 이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판이 깔리고 여기 계단이나 사다리를 통해서 여기가 다락방이 되죠. 다락방. 내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까 이 창이 어느 창이냐면은 요 창이겠죠. 그쵸? 네. 요거는 마침 질문자가 딱 이런 사이즈의 농막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 있던 카메라 발췌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주방 쪽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기역자 주방이 돼 있고, 주방은 뭐예요? 인조석 상판에다가 이쪽에 물이 튀니까 타일이 붙여져 있고, 이 벽은 핸디코트를 바르고 거기다가 페인팅을 한번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 몰딩이 돌아가고 LED 전구가 달려 있고 뭐 이런 정도예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을 들어가면은 이쪽 편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가 세면기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변기가 있어요. 그래서 칸이 나눠져 있어서 말하자면 세 명이 동시에도 사용합니다. 샤워도 하고 문 닫혀 있으니까 세면기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는 이 위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다락에 올라갈 때는 사용하고 안 쓸 때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정식 계단보다는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죠. 이 다락을 뭐 매번 올락내락 하는 거 아니니까 쓸 때만 사다리를 놓고 쓰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사다리 놓고 올라왔잖아요. 여기가 뭡니까? 지금 다락. 그럼 여기에 전기 온수기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화장실 공간이고, 아까 이 밑에가 기역자 주방이에요. 기역자 주방.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 밑에 여기서 내려다본 그림이 요겁니다. 네. 그럼 요건 또 뭐냐? 여기 현관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신발장 겸 벽장 수납이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꽤 높은데 신발도 넣고 다른 거 수납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밑에는 또 수납장 겸 요게 간이 침대 역할도 하고 이제 간이 뭐 소파 역할도 하고, 피곤하면 이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m 90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2m인 사람은
네, 사용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용마루가 이렇게 박공으로 일직선으로 된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도 안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다락이 있고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잔디밭에 갔다 한번 놔봤어요. 그래서 요 앞에 처마, 채양을 별도로 달고 또 데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채양이 요거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여기 기둥을 이렇게 받쳐서 혹시 눈이 많이 왔을 때라도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쭉 보시면 그 질문하신 분이 어쨌든 뭐 3m, 6m짜리 그런 걸 구상하고 있으니까 딱 그런 사이즈예요. 네. 이거는 근데 문이 여기 출입문이 여기 있는데 요거는 또 출입문이 이쪽에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쪽에 다락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붕 모양이 좀 다르죠. 다락 있는 데는 평지붕, 이쪽은 박공지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바깥은 세멘트 사이딩이고 외부용 수성 페인트, 그다음에 몰딩이 방부목인데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그다음에 창틀은 합성 수지 플라스틱 창틀이에요. 페어그레스 16mm 페어그레스에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충망은 스테인리스 방충망. 아까 그 내부. 이것도 다락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죠. 다락에서 내려다본 모습. 사다리가 안 쓸 땐 여기 붙어 있다가 쓸 땐 여기다 걸쳐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외관. 요거는 또 다르게 고정식 사다리로 되어 있네요. 고정식. 공간을 좀 차지하는데 어차피 이 계단 밑에다가 뭐 물건을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방도 여긴 더 심플하게 그냥 일자로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본 거는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달라요. 네. 요거는 뭐 그 농막 사이즈의 그런 게 평면인데 뭐 볼 거 딴 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도면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여기 문이 달리고 여기도 문이 달려요. 그럼 여기는 샤워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고 문 닫고 여기는 세면기, 여기는 이제 변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문도 슬라이딩으로 해놓으면 공간 차지를 별로 안 하죠. 네, 여다지보다는 그래서 여기 뭐 세면기 쓰고 있는데 일루 여다지 하기도 그렇고 일루 여다지 하기도 그렇고 여긴 또 주방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켓 도어를 설치하는 거죠. 여기 포켓 슬라이딩 도어. 네. 요거는 뭐 측면 인면 옆으로 누워져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다락 공간이고 여기 다락 판이 깔리는데 이 내경이 얼마예요? 내경 1m 9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 조금 10cm, 9cm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조감도. 그리고 농막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뭡니까? 친환경 변기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세식은 아니고 하여튼 이 친환경 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 안에 또 뭐 설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프레임이 뭡니까? 철제인데 요 규격은 높이가 150mm, 요게 폭은 75짜리예요. 150에 75. 그래서 이 규격이 잘 없으면은 100에 100짜리를 두 개를 더블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TNG 합판, 그러니까 TNG 합판이 두꺼운 OS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그 두께에 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울 수 있는 거. 그래서 TNG 합판 깔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 질문자가 얘기한 샌드위치 판넬을 안 하니까 TNG 합판 깔고 그 위에다 단열재 깔고 그 위에 방습지 깔고 전기 필름 깔고 그 다음에 강화마루 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경량 목구조 방식이죠. 2x6나 이거 2x6 같은데 2x6로 스터드 다 세우고 이 사이에는 뭐예요? 그라스울 유리솜 채우고 이렇게 단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경량 목구조 방식의 그런 내부예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지붕 석가래 역할을 하는 거는 2x A 정도 쓰죠. 2x A. 2x A6는 좀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화장실 공간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계단 사다리식이고 안 쓸 땐 일로 붙여놓고 그다음에 요 다락 공간이 조금 아늑한 맛을 주기 위해서 이만큼을 막은 것 같아요. 여기를 막았어요. 이쪽이
화장실 공간, 기역자 주방. 주방 모습이고. 그래서 작은 농막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같은 세면대래도 여기에 뭐 세면기 겸용 샤워가 있죠. 이쪽에 아마 변기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샤워도 할 수 있고 세면기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작은 공간을 나눠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내부 색깔이 조금 뭐 특이하죠. 민트 색깔인데 어쨌든 제가 그 이런 농막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쬐끔해도 잘 어울리죠. 예, 이렇게도 하고 요 녹색도 괜찮아요. 색깔이.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질문자가 벽이나 바닥, 또 지붕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뭐 지금 대답이 충분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번개가 많이 치고 낙뢰를 염려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말했다시피 그 걱정 안 하시고 구리 그 봉 갖다가 그렇게 피레침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요새 구리 값도 엄청 비쌉니다. 그 구리 그 장난이 아니에요. 비싸요. 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간단한 어떤 질문은 제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질문이 보셨다시피 그냥 화면에 꽉 차게 1번, 2번, 3번, 4번 해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222님 충분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